오늘은 어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영상에서도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개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는 어휘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휘의 중요성을 알아도 어떤 단어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료가 있어도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실천을 하지 않거나 어휘를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단어부터 묶어서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영상이 좀 쌓이면 업로드한 순서대로 보셔도 무리가 없게 하고 싶은데 여튼 잘 고려해서 컨텐츠들을 엮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대말과 쌍으로 알아야 되는 14개의 단어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알아두시고요. 공부할 때도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정 단원에서만 나오는 어휘다. 이런 단어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는 또 언급을 할 테니까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단어는 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고 영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요. 오늘 단어 역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일단 감각적이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감각기관으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어느 파트에서 가장 흔하게 쓰일까요? 일단 시문학,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감각적 묘사가 돋보인다. 감각적 표현이 나타난다. 그럼 뭐가 쓰였다는 거예요? 시각적 심상 또는 이미지,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 마찬가지. 한번 확실하게 해놓으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가리지 않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지에서 비슷하게 보게 될 거예요. 이후에 감각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난 시도 같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 또 자세한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늘이 파랗다 이런 게 시각이고 향기롭다 이런 게 후각이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만한 이라는 뜻이고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만한 이렇게 외워놓으면 뭐 딱히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제가 설명드릴 때는 최대한 어느 파트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연결고리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소설은 사실 그대로를 쓴 글이다. OX 사실성 X예요. 누군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허구예요. 그런데 이 허구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인생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까? 아니죠. 그걸 쓰는 작가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건이나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 재창조를 해내는 것이 소설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소설의 특성 중에 사실성은 맞지 않지만 진실성은 맞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이나 뭐 얼추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소설의 특성으로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구성을 지닌 소설이지만 삶을 관통하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언제 누구에게라도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설의 또 다른 특성으로 자주 거론되는 개연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극중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벌어지는 사건들은 다 개연성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복습 하나 들어갈까요? 관념적이라는 거 뭐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아니죠. 추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럼 아까 제일 먼저 말했던 감각적이라는 단어는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오감을 통해서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술적, 조금 갸우뚱할 수 있어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럼 문학 장르에는 뭐가 있나요?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서정문학, 서정갈래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장르겠고 뭐가 있을까요? 시, 서사문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교술갈래, 교술문학이 수필이에요. 신변잡기적인 것. 신변잡기는 또 뭐더라? 신, 자신의 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혹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기록.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 깨달은 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술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해서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기억하세요. 서정문학 하면 시라고는 그래도 쉽게 대답하는데 교술 장르 하면 수필이라고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개념을 저학년 때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문학이 있죠. 극갈래. 공연이나 상영을 목적으로 쓴 글. 희곡은 연극을 위해서, 시나리오는 영화를 위해서 쓴 대본이고요. 감각적, 개연적, 관념적, 교술적 그 4개만이 아니고 소설의 특성, 허구성, 진실성, 개연성 이것도 묶어서 이야기했고요. 또 문학 장르에 대해서도 서정, 서사, 교술, 극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단어 몇 개만 보고 끝나는 영상이 아닌 거예요. 네,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한 2개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구비적, 구비문학 많이 들어봤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즉 말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작자가 글로 기록해야지 하고 쓴 것은 구비문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전 문학 중에 만나게 되는 민요나 한소리 사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국수적, 자, 국수주의, 자기 나라 것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 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고 또 남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배타적, 배타주의예요. 남을 배척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국수주의, 배타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 문화를 대하는 태도, 이런 화제와 관련이 있겠고요. 고한말,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을 거예요. 쇄국 정책을 썼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걸어 다듬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대외적으로 문제를 겪게 되죠. 어휘는 하루아침에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효율도 떨어지고요. 오늘 내가 30개의 어휘를 공부했다. 맹목적으로 사전적 의미만을 달달 외웠다. 근데 이후에 보는 시험에서 그 단어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등장하더라도 사전적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어휘 테스트 하듯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미 자체만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고 부수적 설명이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휘 공부를 미리미리 차곡차곡 잘하면 성적은 오를 것이며 실력은 향상될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차게 또 재미있게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오늘 공부한 단어 절대 잊으면 아니 돼요. 인사드릴게요. 안녕.